이상한 알베르게 202페이지 34번째 날 사리아에서 포르토마린까지 1. 타인을 위한 간절함 오전 5시 30분 알람이 울렸다. 밤사이 나도 모르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잤던 탓인지 눈이 번쩍 떠졌다. 리건이 호텔을 떠나기 전에 답을 전해주려면 서둘러야 했다. 나는 대충 씻은 뒤 짐을 싸서 데스크로 내려갔다. 체크아웃하면서 답변 봉투를 봤는데 봉투가 좀 묵직했다. 열어보니 기나긴 답변이 들어있었다. Answer.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했으니 일단 간략하게 답을 주겠습니다. 국제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2012년까지 질서를 잡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선진국은 힘을 갖추고 나머지 후진국은 희생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오늘날과 같이 거대하게 성장한 것은 후진국들의 피땀 어린 희생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국제사회의 어려운 곳을 돌보아야 할 때인데도 계속 자국의 이익만을 좇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때까지 희생했던 다른 나라들이 더욱 힘들어져서 잔잔한 혁명으로 일어나는 것이 난민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난민 문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난민은 더 늘어나고 분쟁은 더 많아지면서 국제사회의 질서마저 붕괴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국제사회에 어떤 이미지를 쌓아왔습니까? 겉으로는 인류 평화를 외치고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오니 장벽을 쌓고 무력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롭게 풀어낼 방법을 찾고 연구해야 합니다. 난민은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중미, 북방 3개국의 난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오지 않아도 자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유는 일할 거리가 없어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할 일을 만들어주면 그들은 미국 국경을 더는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업단지입니다. 이 공업단지는 멕시코에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업단지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물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초 생필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난민들에게 갑자기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도 그들은
바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업 훈련과 함께 인성 교육을 먼저 해 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교육생으로 훈련을 받으면서부터는 일정 경비를 받게 됩니다. 이 경비는 공업단지가 정식으로 가동될 때 받게 될 월급의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경비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미국으로 갔던 난민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 공단에서 일을 하는 것이 미국에서 어렵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도 필요한 만큼의 경비를 받고 생활할 수 있는데 왜 낯설고 차별받는 미국까지 가서 힘들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난민 발생이 원천 봉쇄되기 시작합니다. 생산한 물품의 판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70%는 미국으로 수출되고 나머지 30%는 멕시코와 중미, 북방 3개국에서 소비되어 판로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애쓰고 있지만 지금의 구조에서는 중국의 값싼 생필품을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업단지가 건설되면 값싼 노동력과 낮은 물류비로 저렴한 생필품이 공급되어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난민의 유입도 막고 중국의 의존도도 낮추게 되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와 중미, 북방 3개국도 가난해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게 되고 난민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되니 한쪽으로 쏠렸던 인구의 균형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난민 문제 해결의 성공적인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난민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는 난민들은 어떻습니까? 자라온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 난민들은 미국 시민들과 비교하여 배움이나 생활 수준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그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미국 사회의 혼란이 가중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미국에도 좋지 않고 난민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현재 자신에게 맞는 환경이 있어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신에게 모자라는 환경도 문제지만 넘치는 환경은 더 큰 폐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업단지를 누가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 멕시코 정부? 아니면 유엔? 오직 대한민국만이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대한민국을 언급하니 뜬금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만이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겠습니다. 난민들이 일할 공업단지에는 그들에게 맞는 기술과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잘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에서 70여 년 만에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아주 기초적인 기술 3D 산업부터 차근차근히 받아들이며 성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한 각자의 소질을 가지고 역량을 갖추며 인재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인재가 있어야 이 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사람이 많이 있어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난민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키가 되는 기술과 인재를 가진 대한민국이 설계하는 공업단지 프로젝트만이 미국이 직면한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미국이 더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은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난제를 지혜롭게 해결한다면 현재 난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에게 성공적인 모델이 될 뿐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로 국제사회에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이 직접 질문하면 더 세세히 알려주겠습니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의 주소는 뒷면에 있습니다. 이건 답변을 읽은 나는 멍해졌다. 이 사람은 내가 이런 질문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 어찌 보면 매우 황당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룻밤 만에 이렇게 길게 답변을 던져주다니. 게다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라니. 사실 나는 이 답변지가 의미하는 말을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해결책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혹시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일까? 아니면 국제정치연구소 같은 것과 관련된 사람일까? 이런 답변을 해주려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 얼마나 공부했을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어느 나라 사람일까? 한국인인 나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답이 왜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기본 설계가 이미 다 끝난 것은 아닐까? 나는 답변을 받을 때마다 항상 답변을 준 사람이 궁금하기는 했지만 이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답변을 준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다. 참,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이걸 빨리 리건 씨에게 전달해야겠어. 아직 떠나지 않았겠지? 나는 리건에게 빨리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디 아직 떠나지 않았기를 바라며 에드워드에게 급히 연락했다. 여보세요? 에드워드, 나야 수연. 어디야? 혹시 출발했어? 아니, 아직 조금 후에 호텔에서 출발할 예정이야. 무슨 일인데? 다행이다. 리건 씨에게 꼭 전해줄 게 있어. 지금 포르토 마린에서 출발하는데 금방 도착할 거야. 잠깐 기다려줘. 나는 전화를 끊고
알베르게 주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한 후 기다리는 동안 답변지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아, 이번 답변지는 꼭 간직하고 싶은데 리건 씨에게 차라리 이 사진을 보내줄까? 아니야. 그래도 이 질문은 리건 씨에게 답을 주고 싶어서 한 거였잖아. 많이 아쉽지만 리건 씨에게 꼭 필요한 것일 테니 원본을 전달해야지. 많은 아쉬움을 느끼며 답변지를 바라보는데 알베르게 주인이 택시가 도착했음을 알렸다. 나는 주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택시기사에게 사리아의 호텔로 서둘러 가달라고 요청했다. 사리아로 가는 동안 답변지를 꺼내어 다시 읽어보았다. 아무리 읽어봐도 답변이 놀라웠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었다. 이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했고, 제주 난민 사태의 경우처럼 대한민국 또한 이러한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난민이 찾아가는 국가, 난민 발생국, 그리고 대한민국, 난민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국가가 지구상에 몇이나 있을까? 이 답변을 받고 나니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풀 수 있는 숙제라는 확신이 들었다. 순례길 위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순례자들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언젠가 지구촌의 모든 이들이 함께 직면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멀게만 느껴졌던 세계가 한층 더 나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확장되자 한국 전쟁 이후 70여 년간 이어온 한국과 미국의 관계도 새롭게 꼽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과 미국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이익을 주고 저울질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국제사회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가로서 그 책임을 다하여 국제사회의 평화를 함께 이루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불러일으킬 국제사회의 새로운 바람이 기대되었다. 뭐야? 나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미국 유학 시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국제사회의 미래까지 생각하다니. 나도 모르게 변화된 생각의 범주에 스스로 놀라웠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확장해 가는 동안 사리아 호텔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이라 도로에 차가 많이 없어서 금방 갈 수 있었다. 호텔 앞에 택시가 멈추자마자 나는 에드워드에게 전화를 걸며 로비 안으로 들어갔다. 타이밍 좋게 때마침 로비로 나오는 리건과 에드워드를 만날 수 있었다. 에드워드! 나는 에드워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에드워드와 리건이 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반갑게 인사했다. 수연, 다행히 떠나기 전에 왔네. 리건 씨 안녕하세요. 나는 리건에게 다가가서 인사하고는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은 답변 봉투를 꺼냈다. 리건 씨, 이 편지를 전해주려고 왔어요. 리건이 봉투를 받고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이건 뭐죠? 한번 읽어보세요. 어제 당신과의 대화가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리건은 바로 질문 카드와 답변지를 꺼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답변지를 읽는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가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가 잠시 놀랐다가 다시 밝아지기도 했다. 답변지를 다 읽은 그는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수연 씨, 이 글은 누가 쓴 거죠? 어디서 이런 글을? 제가 순례길에 와서 알게 된 질문 알베르게가 있는데 그곳에서 받은 것입니다. 어제 당신과 나눈 이야기가 저를 움직이게 해서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질문 알베르게로 곧장 달려가 난민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어제 제가 적은 질문 카드와 오늘 새벽에 받은 답변지입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 알베르게가 어디 있죠? 잠시만요. 나는 리건에게 질문 알베르게가 있는 포르토 마리노의 주소를 건네주었다. 수연 씨, 당신이 준 이 글은 신의 선물입니다. 역시 이곳에 오길 잘했네요. 정말 고마워요.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리건은 감동에 차 있었다. 그때 에드워드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비서님,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저 비서관님,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수연 씨, 아쉽지만 이만 가봐야겠네요. 오늘은 일정이 너무 급해서 이렇게 가지만 수연 씨의 순례길 일정이 끝나면 미국에 꼭 한번 오세요. 리건은 나에게 블랙카드 한 장을 건네면서 말했다. 미국에 오면 여기로 오세요. 이 카드를 제시하면 저를 만날 수 있어요. 고급스럽게 보이는 블랙카드에는 금박으로 주소가 새겨져 있었다. 옆에 있던 에드워드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얼떨결에 리건으로부터 블랙카드를 받고 작별 인사를 했다. 행운을 빌어요, 리건 씨. 수연, 당신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리건은 나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화답하고 에드워드와 떠났다. 그제야 리건이 주었던 블랙카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뒷면에는 백악관 계정의 메일 주소와 리건의 사인처럼 보이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블랙카드의 고급스러움과 백악관 계정을 보니 리건은 고위 공무원인 것 같았다. 부디 미국으로 돌아가서 고민하던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며 나는 카드를 지갑 안에 소중히 넣었다.